됐습니다. 등기, 효력, 유효겸 효력이라는 설명 중 옳은 것 여기서부터 아까 기본 내용은 다 똑같은 거니까 특별한 새로운 사실은 없고 등기 유효권에 대해서 무효 등 유효까지 내용이 다 섞여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1번 아까 했던 건가 이게? 갑의 A 부동산에 가압류 등가 있으면 갑은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나 가압류 같은 처분 제한 등기에서도 아까 처분할 수 있다 했죠. 자, 등기양과 물권의 양이 불일치할 때 등기양이 크면 등기양만큼 유효하고 등기양이 작으면 물권의 양만큼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등기양이 더 크면 얼마큼 유효하다 했지? 물권의 양만큼 유효하고 등기양이 작으면 얼마큼 유효하다. 전부무효가 원칙이라고 했지. 전부무효. 일부무효 법률 적용하니까. 그 다음에 3번 갑의 A 부동산 의리 매수에서 병에 전매한 경우에 갑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병은 갑에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즉 합의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겠죠. 예, 합의가 없으면 직접 청구 못합니다. 동의가 있어야 된다겠고. 갑의 미등기 부동산을 의리 매수해서 직접 보조 등기했다. 이걸 뭐라 했어요? 모두 생략 등기. 역시 판례는 뭐라고?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 이건 맞는 것이고. 그 다음 5번 의뢰 토지의 감명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조한 가등기 빚을 딱 치고 가등기가 나오면 맨 뒤에 추정된다는 말이 올 수 없다 했지? 추정력이 없다 했으니까.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했잖아. 그 다음 36번 자 A는 B에게 X토지를 매도하기로 합의해왔고 B는 C에게 X토지를 매도하기로 합의했다. 중간생략 등기 즉 X토지에 대해서 A는 B에게 매매 B는 C에게 매매 이렇게 매도하기로 합의했을 때 자 설명 중 틀린 걸 찾아냈어요.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중간생략 등기를 막기 위해서 그 조치로서 등기 신청 시 거민제도를 도입하고 이건 원래 거민제도가 도입된 계기는 이래서 중간생략 등기 즉 탈세나 이런 미등기 전매를 막기 위해서 거민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게 좀 강화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신고제도로 지금은 바뀌어 있지만 거민제도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2번 미등기 전매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 A, B, C 사이 중간생략 등의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건 아니다. 이건 바로 이게 미등기 전매 금지 규정을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죠? 아까 단속 규정을 해석한다. 이 얘기입니다. 단속 규정이다. 그 다음 3번 A, B, C 3인이 중간생략 등기에 대해 합의를 한 경우에 C는 A에 대해서 직접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즉 합의인의 동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가 가능하고 합의가 없으면 중간자를 대위에 생사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 A, C 사이에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A로부터 C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등기가 이루어져 버렸다면 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해서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즉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5번처럼 토지거래 허가 나왔습니다. 그럼 뒤에 뭘 찾으라고? 무효. 효력이 없다를 찾아요. 효력이 없다. 무효. 5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 37번 문제. 등기 효력 역시 옳지 않은 거. 실체법상 권리관계 맞지 아니하는 등기를 시일려요. 그 위에 권리관계를 맞은 자는 그 이유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뭐라고 했지요? 공신력이 부정된다 했잖아. 그 다음 존속기간 종료로 전세권이 실체법상 소멸됐다 하더라도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제3자를 위한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은 수리될 수 없는 것을 보는데 즉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건 후등기 저지력 내지 형식적 확정력 때문에 그렇다 했고 말소 회복 등기는 말소는 종전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말소 회복 등기는 회복 등기와 동일한 효력이 아니라 종전 등기와. 그 다음 4번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 효력을 우리가 추정적 효력이라고 했는데 이건 명문 규정은 없다고 했어. 명문으로 규정이 아니라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학설 판례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고 부동산 시효취득에 있어서 등기가 마치 동산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점유와 같은 효력 이걸 다른 표현을 쓰면 점유적 효력이라고 했어요. 점유적 효력. 취득 시효간 단축 효력이라고도 설명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 38번 등기 유효권 중 옳지 못한 거. 자 등기가 유효하려면 등기 능력 있는 사항 즉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을 등기 신청해야 되고 사망자 명으로 신청된 등기는 사망자인 양도인 또는 상수인 의사와 부합되고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성을 인정해 줍니다. 관할 등기소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등기라도 말소일 때까지 유효하다. 자, 이 관할 위반 등기는 29조 1호 2호 위반은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그래서 29조 제1호 관할 위반 등기.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즉 등기사항이 아닌 거. 요 두 가지는
등기하더라도 뭐라고 해서 등기되더라도 당연무효로서 이 직권 말소되며 이의신청 대상이 된다. 이것은 당연히 각하사유지만 이걸 간과 잘못 보고 등기를 실행했다면 아무 효력이 없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당연무효 등기다. 당연무효 등기로서 자 등기관 발견하면 직권 말소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인 말소해 달라고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당연무효 직권 말소 이의 신청 문제로 연결되는 게 29조 1호 2호 문제인데 지금 관할위반. 첫째. 그래서 전에 우스갯소리도 얘기했죠. 옆집 아저씨가 밤늦게 술 먹고 우리 집 찾아왔어. 꼴도 보기 싫어 그냥 열어줬더니 아침에 보니까 우리 집 아저씨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야. 효력 있어 없어? 그래도 우리 집 아저씨가 안 된다고 했잖아. 아무 효력이 없어. 관할위반 등기는 뭐라 했어? 당연무효라니까. 당연무효. 등기를 잘못 찾아갔어. 엉뚱한 집을 찾아간 거야. 등기를 잘못 갔어. 등기해주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는 거야. 등기를 했으니까 유효? 이렇게 주장 못하면 당연무효입니다. 안 맞아. 분필이 다 균일하지 않고 어떤 건 굵은 게 있고 가는 게 있어서 이게 빠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3번 질문 이 얘기고 4번 등기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회복 등기 절차를 통해서 그 등기를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와도 불법 말소되면 말소 회복 등기하는데 말소 회복 등기하게 되면 소멸됐던 권리가 회복된다면 틀려요. 권리는 소멸하지 않아. 왜 그런다 했지? 불법 말소했을 때 권리 소멸하지 않은 이유. 등기는 뭐라고? 효력 발생 요건일 뿐 무엇이 아니다?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물권은 소멸하지 않았어. 여러분이 학원에 나올 때 옷 집어던졌더니 이거 안 입는 옷인가 보다 태워버렸어. 옷을 태웠더니 내가 죽었나요? 옷을 태우면 여러분 실체가 없어진 거예요? 껍데기가 없어져도 실체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사 입으면 되는 거야. 그 얘기가 부적법 말소 있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게 아니야. 이유가 뭐라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대리권이 없는 자가 신청의 경우는 등기라도 본인 의사에 부합한 유효하다. 여기서 29조 1호 이유를 뺀 요거 3호 이하 출석하지 아니한 때 뭐 대리권이 없는 자 3호 이하는 9가지는 요것은 사전에 발견되면 각하지만 이걸 간과에 등기해 주면 여기 어떻게 된다?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다 유효로 바뀌어. 여기는 하자가 치유된다는 얘기죠. 유효가. 요 1호 이유 뺀 나머지 3호 이하는 등기 돼버리고 나면 실체관계가 맞으면 유효가 돼버려. 그 다음 39번 문제 등기 효력 옳은 거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라는 경우 물권변 효력은 가등기한테 소급하지 않는다 했지. 물권변은 언제? 본등기한 때. 뭐만? 순위만 가등기 시. 그래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했을 때 자 가등기라면 장착이 될 본등기 순위를 보존해 주겠다. 순위는 가등기 시 그리고 각종 처분 행위하더라도 이 사람이 본등기를 해버리면 본등기한 때 뭐가 된다? 이때 물권 변동의 효력. 즉 물권 변동은 본등기한 때 생기고 순위는 가등기 시. 즉 물권 변동이 소급하지 않아요. 물권 변동은 본등기한 때. 예를 들어 가등기를 지금 6월 10일 날 가등기 나왔어. 그다음 물권 변동은 지금 8월 오늘 1일 날 본등기했어. 그럼 물권 변동 언제? 8월 1일 날 소유권 취득한 거야. 순위는 6월 10일 날 순위를 따라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등기부상 A 소유 건물을 B가 가등기해 놨다. 갑구에 이렇게 자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B가 해놓고 아직 본등기 안 했으면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한 상태야. 그런 상태에서 이 부동산을 C한테 처분해도 요게 며칠 날 지금 6월 10일 날 요거 C한테 처분을 만약에 요 C한테 처분했다. 여기 7월 10일 날 했어. 7월 10일. C가 7월 10일 날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B가 여기 8월 10일 날 여기 본등기 해버렸어.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 본등기를 지금 8월 1일 날 하면 본등기 순위는 즉 물권 취득은 8월 1일 날 취득했지만 순위는 요거 6월 10일 날 한 1순위를 따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양립할 수 없으니까 등기관 직권 말소한다 했지. 자 물권 변동 언제? 본등기한 때. 순위는 언제? 가등기 시. 알았어요? 물권 변동은 본등기한 때. 순위는 언제? 가등기 시. 물권 변동이 소급했어 안 했어? 안 했지. 물권 변동 언제 취득했다고? 8월 1일 날 소유권 취득했어. 근데 순위는 6월 10일 한 1순위를 따라갔단 말이야. 알았어요? 예. 그래서 물권 변동 효력은 소급하지 않아. 순위만 가등기 시 기준한다. 이 표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다음 2번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한 물권의 득실변이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그러나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 대항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처분하지 못하지. 처분 요건서의 등기다라고 했어. 그 다음 관습법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등기하지 않으면 물권변의 이론을 발생하지 않는다. 관습법 이게 뭐라고 아까? 법률 규정이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이건 어딜 따라간다? 민법 187조 등기 없이 법률 규정 이걸 줄인 게 뭐라고? 법정. 법정이나 많이 들어가면 전부 다 뭐라고? 등기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예비등기에는 처분제한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추정력. 아까 예비등기 가등기 뭐가 없다고? 추정력이 없다 했지. 종국등기에만 있다고 했어. 그래서 예비등기인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없다. 그 다음 등기 전후에는 등기 기록 중 같은 구에선 순위번호 다른 구에선 접수번호 동순별접 이거 맞죠? 5번만 맞는 거예요. 그럼 40번 판례의 태도나 등기 실무 예비초 볼 때 중요한 자 다음 중 유효인 것을 볼 여지가 없는 걸 찾아봐라. 자 갑을병 순으로 소유권 연대가 됐다. 근데 갑에서 병을 직접 건너뛰었어. 이걸 보라고 중간생략 등기 판례가 유효성을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 2번 저당권 설정을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후에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용했어. 이게 바로 무효등기 유용.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할 수 있다 했지. 실제 원인이 증여인데도 증여세 안 내려고 매매라고 해가지고 등기해버렸어. 역시 판례가 뭐야? 원인을 허위로 썼을 때 실체관계에 불합하면 유효. 그다음 미등 건물 양수인 명의로 보존등기 모두 생략등기. 중간생략등기 일종이라고 했지. 맨 앞을 생략해서 앞머리가 빠져도 된머리, 중간머리가 빠져도 된머리. 중간생략등기 똑같다겠지. 다 그래서 실체관계에 불합하면 유효라고 판례가 얘기한다고 했어. 멸실 전후의 건물 구조 면적 등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멸실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 건물 보존등기로 이건 절대로 안 된다겠지. 동일성이 없다겠죠. 그 다음 41번 문제. 등기 추정력 중 틀린 걸 찾아봐라.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그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걸 추정받는다. 바로 추정적 효력에 대한 개념입니다. 등기에 상응하는 권리관계 이런 존재하는 걸로 추정하기 때문에. 두 번째 형식상 적법한 등기가 국가 공부인 등기부상에 등재 기록된 이상 등기 사실의 진실성을 부인하려는 자가 주장 입증. 즉 입증 책임은 주장자, 상대방, 원고, 부정하는 자. 똑같다겠죠. 그 다음 소유권 보존 등기명인이 원시 취득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진다겠지. 모두 생략 등기의 경우에 양도인이 양도 사실 부인하면 추정력이 깨지기 때문에 명의자가 스스로 등기인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겠어요. 가등기나 허무인 명의 등기에도 추정이 인정된다. 가등기나 허무인 명, 허무인은 가공인물을 허무인 이렇게 우리가 가공인물, 이걸 법적으로 이제 허무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허무인, 허무인, 허씨 성을 가진 무인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법적으로 허무인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허씨는 뭐 추정이 없느냐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허무인명이 그냥 가공인물. 그 다음에 가등기 이건 예비등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정력이 없다 했어. 4번 틀렸고 5번 등기 추정이 인정된 경우 등기 절차적 법성, 권리적 법성, 원인적 법 이게 판례에 의하면 물적 범위에서 권리적 법, 절차적 법, 원인적 법이 추정된다 했죠. 그래서 41번에 4번이 틀린 것이고 그 다음 42번 보세요. 등기 순위 틀린 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한 권리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를 따라가라 있고 등기한 순서는 같은 구, 즉 동구 순위번호, 다른 구, 별구 접수번호, 동순별접 다 암기한 거고 3번 집합 건물에 있어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해당 구에 한 권리 순위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이게 유일하게 다른 규정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요 유일한 규정이 딱 하나 있다 얘기 줬죠. 그래서 순위 확정적 효력에 대해서 등기법에 유일하게 부동산 등기법에 유일하게 61조 2항에 가면 요거 하나 딱 있어요. 접수번호에 의한다. 요거 유일하게 요 하나 있어요. 그래서 순위번호를 접수번호라고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접수번호에 의한다 이렇게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질문이니까 꼭 알아두시고 부기등기 순위, 주등기 순위, 부기등기 상호하는 그 전후에 의하고 말소 회복 등기가 격려되면 회복된 등기는 말소 전 종전 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다시 보유하는 겁니다. 43번 문제. 자, 판례 태도 틀린 걸 찾으라 했죠. 부동산 등기 특별주식법은 중간 생략 등 금지하고 있지만 그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으로 해석해 버린다고 했어.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례가 얘기하고 있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나오면 무조건 무효라겠죠. 전원 합의가 있어도 무효, 실체관계 부합해도 무효, 또 중간자를 빼고 허가 받아도 무효.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나오면 너무 제일 편해. 무조건 무효만 찾으면 된다 그래서. 원인이 무효인 경우에 말소인을 하지 않고 이전에 해도 된다고 아까 얘기해 줬고, 무효인 저당권 등이나 가하 등의 유용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없는 한 유효하다. 즉 이게 무효 등의 유용 문제에서 저당권이나 담보가 등기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으면 유용할 수 있다.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건물이 보존 등기된 후 멸실됐다면 멸실건 보존 등기를 신축 건물에 유용할 수가 없다겠죠. 전부 나오는 게 다 비슷한 문제들 거의 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 44번 보세요. 자, 등기관 설명 틀린 걸 찾아라. 첫째, 등기 원인이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매매했다. 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썼다. 뭐라고 했어? 실체관계 부합은 유효. 이건 민법상 은닉행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미등기 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 이전받아 양수인 명으로 보존 등기. 이게 바로 뭐라? 모두 생략 등기 실체관계 부합은 유효.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일을 하기로 합의했으나 당사 신청 착오로 임차권을 등기했어. 그러면 이 불일치는 경정등기 시정할 수 있다. 여기서 이건 강론적인 내용이 조금 들어갔었죠. 자, 경정등기 원래 착오로 잘못됐으면 원시적 착오나 유로 빠뜨린 게 있다, 빠뜨림이 있다. 그러면 경정등기를 해주는데, 경정등기 한계가 뭐냐? 한계 할 수 없는 거, 이게 바로 동일성 범위 내에서 인정. 동일성.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쌍꺼풀 수술까지 허용되지만 성전환 수술 안 된다 했지? 여러분 쌍꺼풀 수술 한번 알아보지. 아, 내가 쌍꺼풀 수술 와서 친구들이 야, 너 쌍꺼풀 잘 됐다 못해도 얘기를 해줄 거 아니야. 나를 인식했어. 근데 내가 갑자기 성전에서 여자로 나타났어. 친구들이 날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못 알아봐. 그러면 이건 동일성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래서 경정이라는 것은, 경정 등기는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면 전세권 등기와 임차권 등기 동일성이 있느냐? 전혀 다른 권리입니다. 동일성이 없어. 이건 갑자기 어떤 친구가 성전환 수술로 나타나서 남자가 여자로 돼서 나타났어. 도대체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 네가 그 남자가 맞냐 했더니 왕의 남자야. 뭐 이럴 거야? 예? 예, 그래서 3번과 거기 이제 4번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권리자 갑임에도 불구하고 당사 신청 착오로 을명으로 등기했다. 이건 경정 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 여기서 갑과 을 동일성이 없어. 갑이라는 사람과 여기서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어딨어? 저는 동일성이 없다는 건 아까 전세권과 임차권 동일성이 없는 것과 같은 개념이야. 그래서 갑과 을은 이건 동일성이 없지. 주체가 바뀌어 버렸으니까 이런 경우 경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번과 4번은 그 동일성 범위와 관련된 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3, 4 중에서 서로 이건 아무것도 몰라도 3번과 4번은 똑같은 내용인데 전세권과 임차권, 갑과 을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건데, 동일성이 없는 건데 답은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질문처럼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상 표시와 실제 건물 사이의 건축 시기나 각 건물의 구조 평수 소재 지번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자, 동일성 등기와 실체 관계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때, 자, 동일성 판단할 때 동일성이 있느냐? 이게 이제 등기와 실체가 일치해야 되는데, 객체 일치해야 돼. 이때 동일성이냐 따질 때 소재 지번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건 뭐냐? 토지의 경우에 토지 경우 지번이 바뀐, 물건이 바뀐 거야. 둔산동 10번지 토지와 둔산동 11번 토지는 같은 거냐? 완전히 다른 물건이야. 그렇죠? 그런데 건물의 경우는 이렇게 안 본다는 거야. 소재 지번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 통념상 판례가 사회 통념상 동일성 내지는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뭐 지번 같은 거 달라도 괜찮다는 거야. 이게 요거 기준, 동일성 판단 기준이 건물은 사회 통념상 동일성 내지 유사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토지는 소재 지번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44번까지 해서 1장 총설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거의 패턴이 비슷합니다. 오늘 한 내용 잘 듣고 있으면 답이 많이 보일 거예요. 아, 이런 문제를 내는구나. 자, 그 다음 등기 기관과 설비 127페이지 보는데, 여기서는 요약집에서 강의 노트에서는 10페이지부터 나오고, 등기수에 대한 관계에서는 관할 문제가 조금 문제되고요. 중개사 시험에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중개사 시험에서는 여기서 특히 문제일 건 등기부 문제입니다. 다른 건 잘 출제가 안 되는 편이에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왜냐? 12문제 내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게 많은데 겨우 낼 게 없어. 등기소 문제네. 도대체 법무사 시험이라니 낼 수는 있지. 그래서 요 등기소의 문제에서는 이 관할 문제, 관할 문제만 잘 합니다. 관할. 이건 자, 부동산 소재지 기준. 부동산 소재지 기준으로 법정돼 딱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임의대로 못 해. 자, 예를 토지나 건물 이거 어디 있냐 물어볼 때 이거 저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그러면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관할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 소재면 딱 결정되면 소재지가 어디냐 나오면 등기소 자동 튀어나오는 거야. 왜? 등기소 관할은 법원 관할구에 관한 그 등기 법률과 이런 그 등기법 규정에 따라 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게 A, C다. 여기 B, C. 그러면 요게 A시에 여기 부동산이 있어. 그럼 어디로 갑니까? A시에 시군구 단위로 하나씩 뭐가 있어? 등기소가 거의 비슷해. 행정구역 관할과 비슷해. 똑같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충청남도 옆에 공주시다. 그럼 공주시에 공주지원 등기과 있잖아. 옆에 논산시다. 그럼 논산 등기소 따로 있다는 얘기. 다 이렇게 법원 내지 지방법원 내지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A시엔 A 등기소가 있어. B시엔 B 등기소가 있어.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단위와 거의 일치합니다. 대체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공주시에 있다 그러면 공주 등기소로 가야 돼. 논산시에 있다면 논산 등기소로 가야 돼. 위치만 정해지면 딱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관할이 경합되는 건 언제냐? 토지의 경우는 이게 경합이 있을 수 없어 이거는. 근데 건물의 경우 건물 어디다 졌느냐 봤더니 아파트를 졌는데 여기다 졌어. 도대체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 졌는데 A시와 B시 경계에 져버렸네. 도대체 이건 어디로 가란 말이야? A 등기소 가라는 얘기, B 등기소 가라는 말이야. 이런 문제 생기죠? 이걸 관할이 경합이 생기면 관할 경합이 생겼을 때는 관할 경합 이해관계인이 어디로 갈까 신청해줘. 이거 신청해줘. 갑이 어느 등기소로 갈까요? 신청하면 관할 지정권자가 지정해주라는 거예요. 관할 지정권자가 지정해주는데 누구냐? 공통된 상급법원장. 이렇게 상급법원장. 이 상급법원장은 경우에 따라 지방법원장이 될 수도 있고 고등법원장이 될 수도 있고 대법원장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공통된 상급법원장. 이 개념 하나 암기하면 됩니다. 상급법원장. 권한자 정도만 알면 돼요. 관할 지정권자는 상급법원장이다. 관할 우임권자는 대법원장이다.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정지명령권자 역시 대법원장이다. 등기부 복구나 손상 방지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지방법원장이지만 전선화된 건 전부 다 법원 행정차장으로 갑니다. 등기관 지정권자 지방법원장이에요. 그다음 장부 폐기권자 즉 이 보존기한이 만료되면 폐기하는데 이때 종이에 쓴 것은 지방법원장이 폐기하지만 전산화된 것은 법원 행정처장 인가를 받아서 삭제시켜 버려요. 그래서 각 권한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알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면 등기부 문제예요. 등기부. 그래서 등기부 중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뭐냐? 자, 등기부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등기부는 1부동산 1등기로 원칙이다. 부동산 하나 하면 등기부 하나씩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좀 특이하다? 구분건물, 집합건물. 요 구분건물에 가면 등기부를 어떻게 만든다고 해서 구분건물은 일동 어디에 대해서? 전부에 대하여 1등기 기록을 쓴다. 이렇게 등기부 편성을 이렇게. 그러나 이 등기부 편성은 이렇게 하지만 장부 공개,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로 열람할 때는 1등기 기록이란 이 전부가 아니야. 이때는 일동 표제부, 일동 건물의 표제부와 여기다 해당, 요 말 꼭 쓰라고 했지? 해당 전유 부분, 즉 구분 건물, 해당 전유 부분의 등기 기록, 이것을 묶어서 1등기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전유 부분은 것은 구체적인 구분 건물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을구, 이렇게 구분 건물마다 표제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건물 등기부는 일동 건물 표제부와 전유 표제부 두 개씩 나온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구분 건물에 가면 토지 건물 어떻게 취급한다? 일체로. 그래서 여기에 자, 일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를 썼지만 일동 전부에 대해서 각각의 구분한 건물마다 다 이 전유부마다 전부 다 등기 기록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일단 이런 등기부 편성 문제, 요 문제하고 장부 공개 문제 차이가 있다는 것과 구분 건물에 가면 이 건물과 원래는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이지만 이게 일반 건물이 아니고 구분 건물, 집합 건물이 돼버리면
토지 건물을 어떻게 취급한다? 일체로. 이거 묶어서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해. 일체로 취급하더라. 이때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 자체가 이게 비오면 바늘과 같다라고. 이 토지 관련된 권리가 이게 실이야, 실. 그러면 이 100일은 토지 혼자 가지고 있지 않아. 지분이야. 즉 토지에 대해 가지는 일차된 지분을 대지권이라고 그래. 만약 예를 들어서 이 101호는 토지에 대해서 만약 13,500분의 121만큼 있다. 이런 식으로 지분, 토지 지분밖에 없어. 소유권, 대지권이라면. 각 토지 권리에 대한 지분밖에 없어. 이 대지권은 지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과 토지를 일체로 취급하기 때문에 같이 분리처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리처분. 그러면 분리처분을 못하도록 묶어놓은 이 권리를 대지권이라고 하는데 이 대지권 등기를 어디다 하느냐. 이거 꼭 기억하라 했지. 이 대지권 등기는 토지에 대한 권리지만 건물 등기부 해줘요. 그래서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자, 어디 한다? 구분 건물 등기부. 건물 등기부의 등기 기록의 어디다? 표제부에 해줘. 표제부. 근데 구분 건물 표제부가 몇 개? 2개. 일동 전체의 표제부가 각각 구분 건물마다 이게 있어요. 일동 전체의 표제부에는 뭘 쓰느냐? 일동 전체의 표제부. 이 일동 건물이 깔고 완전히 땅이 있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 표시. 그래서 일동 전체의 표제부에는 뭘 쓴다고? 대지권의 목적이 된 목적인 토지 표시. 요거를 일동 전체 표제부죠. 그리고 각 전유분 표제부, 여기 101호 표제부, 102호 표제부 각각 들어가 보면 요 전유분 표제부에는 대지권 표시. 즉 그 전유 부분이 가지고 있는 대지권 종류와 비율이 얼마인지 이걸 써주는 거예요. 요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대지권 등기한 거예요. 대지권 등기를 해줬다. 등기형식은 전부 다 주등기로 해줍니다. 등기형식은. 그리고 이런 대지권 등기를 하고 나면 더 이상 토지 등기부는 공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대지권이란 뜻, 취지, 뜻의 등기. 보통 취지, 뜻의 등기를 하는데 이건 누가 하느냐?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버려. 직권으로 어디다 한다? 직권으로. 이것은 토지 등기 기록. 토지 등기 기록의 해당 구에 해줍니다. 해당 구에. 이것도 등기 형식은 주등기로 합니다. 해당 구라는 건 토지 등기구 갑구 내진 을구에 합니다. 소유권 대지권이면 갑구에, 지상 전세 임차권 대지권이면 을구에 한다는 거. 이걸 해당 구 주의해야 됩니다.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대지권 뜻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토지 등기구의 해당 구에. 아셨죠?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요런 기본적인 내용하고 장부 공개 문제 이런 게 문제 되는데, 자, 문제를 풀면서 보기로 하죠. 117페이지 보세요. 1번 등기소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타당하지 않은 것. 등기 사무는 등기할 권리 목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한 등기소. 이것이 관할 등기소입니다. 한 개의 부동산이 수개의 관할구에 걸쳐 있을 때 신청에 의해서 각 등기를 관할한 상급법원장, 이게 바로 지정권자라겠지. 상급법원장부터 지정받은 등기소만이 관할권을 갖는다. 등기소에서 그 사무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고, 이게 바로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사고가 생겼다면 정지를 명하는데, 아까 정지 명령권자 누구? 대법원장이 기간을 정해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있고, 관할 위반 등기는 실체형과 부합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모입니다. 그래서 직권말소 이의신청 대상이 된다 있고,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바뀌었을 때 당사 신청이 있어야 변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변경된 거로 보고 공시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직권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역시 관할 문제인데 옳지 않은 걸 찾으라 했죠. 자, 1번 질문은 관할 지정 문제를 아까 얘기했던 것이고, 2번 질문 보시면 관할 등기 지정은 법원 직권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당사자가 신청을 하겠어요. 여기 관할 경합이 생기면 이해관이 신청해주면 지정권자가 지정하는데, 지정권자 누구냐 물어보니까 상급법원장. 그래서 2번 틀렸고, 원칙적으로 각 등기소 관할 상급법원장이 관할 등기를 지정해야 되고, 관할 등기 지정은 한 개의 부동산이 보존등에 될 당초부터 여러 개의 등기소 걸쳐 있는 경우와 단지를 구성한 수도인 건물 중 일부 건물 대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 속하는 경우를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처음부터 경합이 생길 수도 있고 나중에 행정구역 변경으로 경합도 생길 수 있다. 그 다음 관할 등기소 지정에 따라 등기 신청할 때 신청정보에 지정이 있었음을 증명점을 내라. 왜냐하면 등기소가 어딘지를 확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정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자,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걸 찾아라. 등기관의 직무권한 독립성을 가지면 등기관을 다른 말로 독립관청이라고 그래요. 독립관청. 등기 사무에 관해서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독립관청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독립성을 가짐으로 상사의 지휘 감독에 복종하고 일반 행정지에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자, 이거는 등기 사무에 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등기 사무에 관해서. 즉 등기관도 공무원이므로 행정 지시 감독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등기관 나는 독립관청이야. 내 맘대로 출근 몇 시 출근해봤더니 저녁 6시에 출근해서 언제 밤새 이러고 새벽에 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으로서 지시 감독 따라가되 등기 사무에 관해서 누구도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법원장이 등기관 불러서 오늘 내 아파트 샀는데 서류 없어도 되니까 등기해줘 했더니 등기관이 예 해줍니까? 안 됩니다. 독립관청에 자기가 책임지고 해줘야 되니까 서류가 안 맞으면 안 해주는 거예요. 다각화. 대통령 할아버지 와도 안 해줘요. 이것이 바로 독립관청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무원이니까 행정시 감독 따라야지. 오늘부터 휴가철이니까 출근 시간 한 시간 늦춥니다. 그럼 그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1번은 행정지시 감독 다 따라가야 됩니다. 틀린 것이고. 그다음 등기소장은 등기관으로서 지정한다는 별도의 명령이 없더라도 소장 발령 받으면 즉 이런 보직을 가진 사람은 보직 발령 받으면 그 속에 등기관 지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등기관 자기 책임하에 사건 처리하며 위법 부당한 사건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스스로 책임져야 돼. 등기관이 고의 과실로 위법한 처벌을 함으로써 사인에게 손해를 줬으면 국가배상 책임 2조에 따라 국가배상법 2조에 따라 국가배상 책임을 지고 등기관한테 구상권을 행사하겠죠. 그래서 이게 4번 5번 내용입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보세요. 여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니까 간단하게 개념들 수업 시간에 관할 문제 별로 얘기 안 해.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4번 문제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대법원장은 일정한 등기 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부동산 전부 또는 개개의 등기 사건에 대한 관할 자체를 다른 등기 위임할 수 있다. 여기서 관할 위임권자는 대법원장이 교통사정이나 등기사무 양 등을 고려해서 위임할 수 있는데 관할 위임권자 위임할 수 있는 사람은 대법원장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관할 위임했을 때 이건 개개의 사건 위임하는 게 아니라 자 홍길동이 값싼 건 이건 이쪽 등기로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교통사정 양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여기 A 등기소 관할인데 여기 B 등기소가 있어. 근데 여기 큰 강이 흘러가. 근데 여기 다리가 무너졌어. 여기 있는 게 갑자기 등기로 가려니까 너무 시간 걸려. 그러니까 여기 B 등기 위임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요 지역은 위임하겠다 할 수 있는 거지. 요 A 갑의 등기 사건은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못 하는 거야. 개개의 등기 사건을 위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정 지역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1번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당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소 관할이 바뀌었을 때 자 전산등기부에서는 등기부를 이송할 필요 없고 처리권한 즉 이 전산 처리 권한을 넘겨주는 조치를 한다. 과거에 종이등기부일 때는 등기부를 이송했지만 지금은 처리 권한을 넘겨주면 된다는 거예요. 관할 변경이 있는 경우 종전등기소는 등기록 일부를 볼 수 있는 신탁원부나 공단 목록, 도면, 매매 목록, 공신도매라고 했죠. 이건 넓은 의미 등기부예요. 이 처리 권한도 넘겨주는 조치를 같이 해야 됩니다. 등기부 전부 일부가 손상되거나 우려했을 때 대법원장은 복구나 손상 방지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 이건 위임돼 있죠. 그래서 지방보원장이나 법원 행정처장한테 위임돼 있어. 종전에 종이 위에 썼던 것은 지방보원장, 전서화된 것은 법원 행정처장에 위임돼 있다겠죠. 그 다음에 관할 변경 사유로는 등기 신설 페이지 관할 위임이나 행정구역 변경이 관할 변경 사유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관할 가볍게 그냥 봐두시고 중요성은 없어. 그러나 개념만 잡아두는 겁니다. 5번 문제는 용어 정의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자 등기부란 전산정보 처리 주기에서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자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편성한 것. 즉 현재의 등기부는 모두 전산등기부입니다. 전산등기부 종이등기부 다 없어졌다 그랬어. 그 다음 등기부 부본자료란 등기부와 똑같은 내용인데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걸 말하고 등기 기록은 구체적으로 한 필 토지나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 자료 이걸 등기기록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 다음 5번 지문처럼 등기필 정보는 새로운 권자가 생기면 그 권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한 정보 이렇게 용어정을 내렸다 했지. 그래서 1, 2, 3, 5번 맞고 4번 같이 등기정보 중앙관리소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등기사무 처리 지원 등기 보관관리 등기정보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어디에 두느냐 법원행정처에도 법원행정처에 중앙관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지방법원에 있는 게 아니라 법원행정처에 있다는 거. 법원행정처.
요거 주의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6번 여기서부터 등기부 문제인데 요건 조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등기부가 그나마 나올 수 있는 등기부 문제 그중에 뭐야 구분건물 등기부가 제일 문제된다고 했죠. 등기부의 기본 구성은 표제부가 불과 한 세트라고 했지. 표제부는 뭘 만들어? 표제부 부동산 표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 이걸 한 세트로 하는 게 이게 등기 기록. 표제부 갑구고 어떤 건 표제부 갑구인데 을구는 아무것도 없으면 안 쓰면 됩니다. 지금 현재 등기부 열람하거나 등기 사항 증명서 발급 청구하면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종전 옆으로 길게 나오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새로 이번 달 7월 중순부터 바뀌었어요. 종래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이렇게 넓게 쓰다가 지금 이렇게 세로로 옛날처럼 이렇게 이제 등기 이게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또 7월 한 중순 20일경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등기부 기록 열람하면 이렇게 A4용지 세로 쓰기로 나와. 전에는 이렇게 가로로 옆으로 길게 나오다가. 자, 그래서 을구는 아무것도 없어 안 써도 돼요. 그런데 표제부 있는데 갑구도 없다, 을구도 없다 이런 경우 있느냐? 이게 일반적 토지 건물에 없다 했지? 어디서만 나온다고? 구분 건물에 가면 어디? 규약상 공용부 표제부만 있는 등기부가 있다라고 했잖아. 등기부 양식 그러면 표제부는 뭐라고? 부동산 표시, 갑구는 뭐라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문제 나오면 또 틀려. 이게 문제야. 자, 예를 들어서 담보가등기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담보가등기 아까 뭐라 그랬어? 갑구에 쓰는 거야. 경매기입등기 어디 가느냐 그러니까 저당권을 실행하니까 을구도 한번 틀려. 경매기입등기 어디? 갑구에. 그럼 대지권등기는 어디 하느냐? 아까 대지권등기 어디 한다고 했어요? 여기 대지권등기 어디? 표제부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런 거를. 근데 여러분들이 표제부 부동산 표시,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렇게 가볍게 알았지만 문제를 또 풀어보면 이것도 헷갈리기 시작한다 얘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자, 틀린 걸 찾아가겠습니다. 표제부에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기록한다. 여기서 주의할 게 이 접수번호의 개념을 이해해야 돼. 접수번호. 접수번호는 어디서 나왔어? 여러분들 동순별접. 즉 접수번호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이게. 이 접수번호는 순서, 권리의 순서를 따질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어디에서? 갑구 알고 별구, 다른 구. 별구라는 것은 갑구의 권리와 을구의 권리를 비교할 때 이런 얘기야. 그러면 접수번호는 권리 순서와 관련했으니까 권리와 무관한 부동산 표시다. 이건 권리와 아무 관련이 없어. 어디? 표제부. 그럼 접수번호 자체가 없어. 알았어요? 표제부는 접수번호 자체가 없는 거야. 권리와 무관하니까. 접수 일자는 쓰지만 뭐가 없다고? 접수번호가 없어. 어디에? 표제부. 그래서 1번 표제부는 접수번호가 빠져야 됩니다.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예요. 특히 5번 질문처럼 구분건물 표제부에는 뭘 쓴다고? 대지권에 관한 대지권 등기를 구분건물 등기 표제부에 썼잖아요. 그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등기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폐쇄한 등기론 영구 보존한다. 즉 등기부나 폐쇄 등기부는 영구 보존 문서입니다. A 토지를 B 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 등기해버리면 A 토지에 관한 등기론을 폐쇄시킨다.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지. B 등기부에 다 합병돼서 합필 등기해버렸기 때문에. 등기부 부분자는 등기부와 똑같은 내용인데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거라 했고 구분건물 등기 기록에는 표제부를 일동건물에 두고 전유 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두는 게 아니고 각각 전유 부분마다 뭐가 있다고 여기 표제부 갑구 다 있어요. 또 요 전유 101호도 표제부가 있고 102호 다 있어.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를 다 두는 겁니다. 그 다음 등기상 발급 신청 시, 즉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로 열람할 때 매매 목록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시킨다. 여기서 넓은 의미로 저 등기부 보는 게 공신도면이라고 했지. 공단 목록, 신탁원부, 그 다음에 도면, 매매 목록은 넓은 의미 등기부. 이거 등기부인데 이건 신청하면 발급해주고 신청하지 않으면 이건 발급 안 해줘. 이런 건 신청한 사람만. 요 네 가지는 공동 담보나 공동 전세 목록, 신탁원부, 도면, 매매 목록, 넓은 의미 등기부라고 얘기했어요. 광의 등기부. 그다음 그래서 5번이 그런 거. 8번 문제 보세요. 구분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기록지 않는 사항을 찾아봐라. 자,
전유 부분의 등기 기록의 표지앱의 건물 번호, 즉 요 전유 부분의 건물 번호, 전유 부분 건물 내역을 쓰기 때문에 건물 번호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지권이 있을 때 전유 부분 등기부의 표지앱에는 대지권 표시. 일동 건물에 뭘 쓴다 했지 아까?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 표시. 전유 부분엔 뭘 쓴다? 대지권 표시. 자, 일동 건물 등기 기록의 표지앱의 소재와 지번. 자, 소재 지번은 부동산 표시서 일동 건물에만 쓰는 겁니다. 전유 부분엔 들어갈 필요가 없죠. 대지권이 있을 때 일동 건물 등기 기록의 표지앱에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 표시. 여기서 일동 건물 표지에 뭘 쓴다고?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 표시. 그 다음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때 일동 건물 등기의 표지부의 소유권인 대지권 뜻. 여기 대지권 뜻의 등기는 어디다 한다고 했어? 아까 뜻. 대지권 취지 뜻. 뜻의 등기는 어디? 등기의 직권 후 토지 등기 기록의 어디? 해당 구에. 토지 등기의 해당 구에 대지권 뜻의 등기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5번 틀린 거. 이런 건 자주 나오는 질문이니까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 9번 문제 넘어가 보세요. 아무래도 2시 넘었고 이것도 시간이 끌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 조금 약간 등기 뭐 기록이 좀 남은 게 있는데 요거 일부 하고 다음에 여러분들 등기 절차 총론 문제 다 풀어오세요. 절차 총론 문제 다 풀어오고 강론 일부.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풀어오냐면 등기 절차 강론 중에서 각종 권리 등기 중에서 일부까지만 풀어오면 되는데 말소 회복 등기 가등기 전까지만 풀어오세요. 왜냐면 그 다음 번까지 나오려면 가등기부터 다음에 나갈 테니까 여러분 문제집에서는 188페이지까지 멸실 등기 나오는데 그것까지만. 요까지는 다음번에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강론 2 하고 이 신청 뒤에 나온 걸 좀 할 테니까 그것까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등기법이 이제 여러분 이건 미리 한번 풀어봐야지 좀 따라올 수 있고 물론 문제풀이 과정은 문제 미리 예습해 오라고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근데 지적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래도 가볍게 할 수 있는데 등기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으니까 미리 풀어보고 꼭 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절차 총론 문제는 등기법 전반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조금 추상적인 부분이 있지만 오늘 풀어본 문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그리고 제2장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에서는 특히 등기부 문제, 요기부 문제만 좀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일부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